행정과 정치는 다르다. 강미숙 작가. 최재형 씨는 윤석열이 헛발질하는 틈을 타 지난 15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언론은 판사와 감사원장을 지낸 그에게 영광스럽게도 반정부 인사라는 네이밍을 붙여줬다. 그는 과거 이회창의 길을 가려나 본데 글쎄 정치의 경험이 전무한 그의 앞날은 멀고도 험하다. 최재형과 윤석열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각각 판사와 검사를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을 지냈다. 이들은 자신을 기용한 대통령을 돌아서자마자, 아니 돌아서기도 전에 등에 칼을 꽂는 비열한 몰입애들이다. 여기에 김동연 초대 경제부총리까지 가세할 모양이다. 윤석열은 이미 리스크가 너무 커졌고 최재형도 검증에 시달리다 보면 무주공산의 적당한 때를 보아 등판할 것이 틀림없다. 이 대목에서 많은 이들이 대통령의 인사 참극이라고 비판한다. 인사가 만사라고 지도자의 능력은 사람을 얼마나 적재적소에 잘 쓰느냐에 있다는 것쯤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이는 선거 캠프가 돌아가는 것만 봐도, 선거 캠프가 내놓는 PI만 봐도 알 수 있다. 윤석열 부부가 보여준 연이은 실책이나 반기문을 만나는 행보는 그가 사람을 쓸 줄 모른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선거 캠프 진영도 제대로 못 짜는 사람임이 드러났고 곁에 유능한 참모들이 없다면 그 자체로 지도자가 될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중 가장 인상적인 것은 취임 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7급 공채 출신 공무원을 기용한 일이었다. 청와대 총무비서관이라는 자리는 청와대의 인사와 재정 등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자리로 영수증이 필요 없는 예산을 쓸 수도 있기에 역대 대통령들은 자신을 오랫동안 보좌해온 최측근 인사를 임명해왔다. 그 결과는 알다시피 전원 비리 사건에 연루되었다. 문재인은 당시 기재부의 인사와 예산 전문가로 알려진 이정도 행정안전예산심의관을 기용했고 지금까지 아무 잡음 없이 일하고 있다. 청와대의 돈 지출과 관련해서는 일체의 전문 능력을 가진 공무원에게 맡기겠다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능력주의 인사다. 많은 이들이 왜 윤석열을 진즉 쳐내지 않았나, 최재형 같은 자의 속내까지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정보가 부족했던 게 아니냐, 번번이 목리를 부리는 홍남기를 왜 자르지 않느냐고 hir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노무현 재단 이사장 시절 참여정부의 인사에 대해 회고한 적이 있었다. 사회 분야는 개혁적인 인사들이 많아 선택의 폭이 넓은데 경제, 외교, 국방은 우리 쪽에 자원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저쪽에서 좀 더 개혁적이라고 평가되는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고 말이다. 난 그 회고가 매우 솔직한 심경을 토로한 것이고 민주개혁 진영이 더 분발해야 할 지점을 짚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참여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맹활약한 외교부 김현종, 평가야 엇갈리겠지만 경제 분야의 장하성, 김상조, 그리고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큰 틀을 기획하고 실행해 나갈 민정수석은 코드 인사라는 비난을 무시하고 조국을 기용했다. 이는 참여정부 때에 비하면 인재풀이 괄목상대할 만한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최재형과 윤석열을 기용한 것은 그들을 뼛속까지 신뢰해서가 아니라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적당하게 쓰임새가 있다고 판단해서였을 것이다. 사람은 변하는 동물인데 어찌 뼛속까지 신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이 대목에서 조국은 진정으로 뼛속까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살인적인 검증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저들의 대선 행보는 대통령의 인사 무능이 아니라 지향점이 다소 다름에도 자신을 발탁해준 임명권자를 배신하는 행위이고 이는 정치를 떠나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파렴치한 행동이다. 이 점에 있어서 김동연 초대 부총리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은 네이밍부터 잘못되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비판의 칼을 들이미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문재인의 경제정책을 대표하는 공약이었으니 철학이 달랐다면 애초에 입각 제한을 거절하는 것이 마땅했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낙점을 받아 자기 스펙을 쌓고 반정부 인사라는 그럴싸한 외피를 걸치고 문정부를 공격하며 그 자리를 노리는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은 그 출발부터 심각하게 도덕적으로 결격인 자들이다. 최근 홍남기 부총리는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동의할 수 없다면 여야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재정 운용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하는 게 아니다고 말해 귀를 의심하겠다. 국채 2조 원을 안 갚으면 국가신용 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협박하고 많은 이들이 실효성을 의심하는 캐시백에 대해서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아무리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실세라지만 그는 선출 권력의 정치 행위 따위는 관심 없는
관료 마피아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정치와 행정을 구분하지 않고 행정이 정치 위에 있다고 삼권 분립이라는 근간을 부정하는 참으로 얼척없고 위험천만한 자다. 이들은 모두 공무원을 지낸 자이다. 이 대목에서 공무원 출신이 과연 대통령이라는 직분을 맡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정치의 영역을 장악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자들이니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지만 역대 대통령 중 공무원 출신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 세 사람뿐이다. 그나마 노태우는 정당과 국회의원을 거쳐 대통령이 되었지만 앞의 둘은 군인 신분에서 불법적으로 바로 최고 권력자가 된 자들이다. 국가가 자신에게 부여한 공무 담임권을 남용한 사례다. 그들이 군부를 비호하지 않는다는 건 애초에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방부 장관을 군인 아닌 사람을 기용하는 것이나 비검찰 출신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막강한 권력의 문민 통제를 기하기 위함이다. 사학의 개방형 이사제를 주장하는 것도 외부인에게 감사를 위촉하는 것도 형식적으로는 다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정치 활동을 거치지 않고 공무원으로 일하던 사람이 선출 권력에 도전하는 것은 예외인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윤석열이나 최재형은 검찰과 사법 권력을 강화하고 김동연은 관료 마피아들과 손잡을 가능성이 간과해도 되는 수준인가? 윤석열과 최재형이 설령 괜찮은 사람이었다면 그래도 되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바둑고수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래서인지 정치에 있어서도 훈수를 둬야 할 타이밍과 언제가 승부처인지 보는 눈은 탁월하다는 생각이 든다. 2019년 위안부 문제를 핑계삼아 일본이 수출 규제를 했을 때 우리 외교관이 창고 같은 텅 빈 방에서 종이 쪼가리 한 장 붙이고 일본 외교관과 마주 앉아있던 사진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런 수모를 참아가며 많은 이들이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야말로 소부장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승부처라며 정면 대응을 결정했다. 그 결과 소재, 부품, 장비의 자립도를 높이고 기술 독립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고 우리는 일본에 대한 오랜 열등감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었다. 한진해운이 무너졌을 때 해운 재건 5개년 계획 2018년에서 2022년을 세우고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을 발주 올해 모두 출하시켰다. 팬데믹으로 해양 물동량은 급증했는데 선박이 부족해 발을 동동 구를 때 한국은 전 세계 해운 물동량의 50%를 책임지겠다며 과거 해운 강국의 영예를 되찾겠다 선포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무탄소 선박의 상용화를 위한 친환경 선박기술 투자를 약속했다. 이것은 대통령이라는 최고 결정자의 해안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것이 정치의 힘이고 최고 권력자가 해야 할 역할이다. 관료들은 선출 권력이야 왔다 가면 그만이니 이것저것 핑계대며 보신주의에 빠지기 쉽다. 그럴 때 최고 권력이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질 테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메시지를 주면 없던 능력도 발휘되는 것이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자리인지 이해도가 전혀 없는 행정과 정치를 구분하지 못하는 자들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는 이명박보다 박근혜보다 더한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무원들은 특히 고위 공직자들은 선출직 공무원을 거치지 않고서는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평생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 대통령이 하고 싶으면 정치든 정당이든 사회개혁의 밑바닥 현장이든 몸에서 관료의 짙은 향기를 빼고 엘리트주의라는 거만한 물기를 빼고 등짝과 얼굴에서 몇 차례 소금꽃을 피워내고 돌아오라. 군인이 그 힘으로 최고 권력자가 되겠다고 마음먹는 것을 군사 쿠데타라 하고 법조인이 법을 이용해 최고 권력자가 되겠다거나 종용하려는 시도를 연성 쿠데타라고 한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바로 최고 권력자가 되겠다고 마음먹는 것은 관료 쿠데타가 아닌가. 자신이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또 한 번 봉사하겠다는 충정은 고맙지만 마음에 드는 정당의 비례대표나 지역구 공천을 타진하는 것이 순서다. 윤석열도 최재형도 김동연도 그들의 인물 댐댐이와 관계없이 부적격인 이유이고 행여 홍남기도 굴기할까 저어되어 긴 사설을 늘어놓았다. 강미숙 작가.